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부의 건호경 교수입니다. 오늘 이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주최하는 화요 한글 문학 강좌 시간에 민요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영호남 민요 교습 양상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문화와 민요의 그 특질, 그리고 영남, 호남 지역 민요의 교습 양상입니다. 특히 유형이라든지 수용 양상, 그 변화의 실제 원인,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와 민요의 특질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문화를 살피는 이유는 민요가 지역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요는 곧 지역학이기도 하고요. 또 소통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민요하면은 음악, 예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지역의 문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예술 문화죠. 또 민족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가 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봄으로 해서 민요의 특질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란 무엇일까요? 많은 문학자들이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요. 학자의 수만큼 정의의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문화를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화는 통상 인간이 이룩한 그 총체적인 것, 혹은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화가 가지는 특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이제 공동성이다 하는 거죠. 문화는 크든 작든 간에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향유하는 대표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 양식이 있습니다. 말하는 법, 먹는 법, 입고 자는 법 등등이 있죠. 농경생활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법도 있습니다. 민요를 부르는 법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그지에서 자란 데서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는 학습되어야 된다. 문화를 학습하려면은 먼저 문화를 체계화시켜야 되거든요. 체계화되지 않은 것은 교육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요도 체계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요를 이제 분류하는데 문화도 분류를 합니다. 체계화시키지 않으면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6번, 저기 이제 우리가 문화의 특질을 얘기할 때 이제 분류를 성취 문화, 행동 문화, 관념 문화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학습 공동체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화의 특질 중에 하나가 적층성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다지고 다져진 것들이 이렇게 누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겉면에 있는 것이 최근에 형성된 문화겠죠. 저기 안쪽에 숨어 있는 것이, 양파로 치면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고형의 문화입니다. 그 양파를 딱 짜개면은 안쪽부터 겉면까지 우리가 껍질을 볼 수 있듯이 문화도 층층이 그 시대적인 혹은 지역적인 역사,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알려면은 민요를 들여다보면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다음 문화의 특질 중에 하나가 유동성입니다. 유동, 변하는 거죠. 흐른다. 지금도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문화는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그 문화를 바꿀까요? 문학자들은 문화가 스스로 바뀐다. 유기적인 존재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인간이 그 문화를 바꾸고 가겠지만은 대부분의 문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면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가 문화를 바꿉니다.
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데 문화가 고정되어 있으면 그 문화는 죽은 겁니다. 문화는 덜 새롭게 항상 바뀝니다.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문화의 특징, 민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경계 지역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것은 문화가 항상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A와 B가 부딪히는 지점이 경계 지점인데 그게 항상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또 기존의 것은 또 없어지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문화고 민요 또한 그렇습니다. 문화의 특질 중에 하나가 또 상징성을 들 수 있는데요. 문화는 상징적이다. 기호화되어 있다. 코드화되어 있다.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은 신호를 건널 때 빨간불이면 서고 파란불이면 건너라. 약속이죠. 코드화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날마다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 한국 사람 한국어를 씁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이해 못합니다. 한글도 이해 못하죠.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징적인 문화는 배워야 됩니다. 학습되어야 된다. 코드를 디코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즉 암호화된 것을 해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 과정. 문화는 배워야 된다. 민요도 배워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와서 당신네들의 나라의 민요를 한번 불러주시오 하면은 10중 8구는 아리랑을 부르죠. 왜 그렇습니까? 뭐 아는 것이 그밖에 없기도 하고 또 뭐 아리랑이 좋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사는 지역의 민요를 예컨대 5종류 이상 부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음악 시간에는 서양 음악만 주로 배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민요가 상징화되어 있듯이 민요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문화가 크지적으로 상징화되어 있다, 기화되어 있다. 이것을 풀어가는 과정, 이것은 학습의 과정입니다. 물론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할 수 있죠. 그 다음 문화의 특질 중에 하나는 가치성입니다. 항상 가치지향적인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추구하는 가치가 좀 다른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문화가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민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민요의 특징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대중적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향유하는, 만들고 또 즐기고 전승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민요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풍요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저때 풍자는 풍자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대중 과거로 치면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은 천심이다 이렇게 보죠. 깨끗한 겁니다. 티 없는.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천심은 또 동심이 내려박죠. 그래서 옛날에는 민요를 동요라고 됐습니다. 애들 부르는 동요만 동요가 아니고 민요를 동요라고 됐어요. 민중성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중성. 대중성은 이제 고급성과도 조금 대비되는 용어인데요. 매스에 해당됩니다. 많이 불려지는 것. 그런데 그만큼 그 어떤 예술적인 고급화는 일단 좀 양보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성, 즉 향토성을 잘 반영한 것이 민요다. 그리고 민요의 특질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기능성입니다. 기능. 민요는 왜 부르는가? 무엇 때문에 부르는가? 할 때 그 기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민요를 분류를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이렇게 크게 나누어요. 노동은 일할 때 밭일, 들일, 뭐 바닷일 이런 거 할 때 소리가 다 필요합니다. 의식은 어떤 의례 행위를 할 때 제의, 의례, 뭐 장례 의식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유희요는 놀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 노동의 기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산업화 이후에 그런 노동요들이 없어지거나
유효로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자, 민요의 특질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민요의 특질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경계로서의 민요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계란 것은 A 지점, B 지점이 이제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질적인 것들이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항상 그 변화와 융합, 또 새로운 것의 창출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요. 이런 경계 지역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국가 간의 민요, 국가 간의 문화의 접점 지역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한국이면 한국의 정체성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경계에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오늘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영남과 호남 지역의 민요 교섭인데요. 이 교섭이 발생하는 지점은 예컨대 경북 서부의 지점, 뭐 거창이다, 뭐 이런 쪽은 전라북도 동부 지역과 접점 지역을 형성합니다. 근데 전라북도 동부는 산이 많아요. 경북은 당연히 산이 많죠. 그래서 이 지역은 경북 서부의 민요가 전라북도 동부권으로 깊숙이 치고 들어가는 그런 교섭 현상을 보입니다. 반대로 경남으로 내오게 되면은 경남은 해안 도서 지역이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전라남도 동부의 민요적인 것들이 경상남도 서부 지역으로 많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런 접점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민요는 소통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민요는 단순히 그냥 곡조를 어떤 곡조에다가 이제 노랫말을 실어서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 또 정서, 심지어 사상, 신앙 이런 것까지도 내포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 소통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어화된 문화를 해독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얼마만큼 해독되고 정감적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소통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그 다음 조금 나아가면요. 공동체 문화로서의 민요다. 민요는 당연히 공동체 정신과 가치를 반영하고 있죠.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각 도가 있고 도 안에는 또 면이 있고 업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단위마다 사실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신이나 가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얼만큼 외부로 확장되는가 혹은 외부의 정신이나 가치가 내부로 유입이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민요의 교섭 양상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 공동체가 굉장히 많이 확장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산 너머 하나의 새로운 문화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은 민요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지역적 고유성이 희박해졌죠. 그래서 지역마다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단체가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많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민요 공동체 문화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자, 민요는 구비문학, 구전문학이라고 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민요는 뭐 저기 기저청들의 이 부르는 것이다 해서 좀 하찮게 여기고 옛날에는요. 그래서 기록하지도 않았죠. 또 당사자들은 기록할 여유도 없었고 문자를 또 이렇게 해독할 그런 능력도 사실은 많이 없었죠. 그래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다행히 이제 한역되어서 예를 들면은 과거에 불려진 민요를 그 뜻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 것, 한역한 것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나라에서 현존하는 최고 가장 오래된 노래가 공무도하가인데요. 이건 고조선 때 노래입니다.
공무도화, 공경도화, 뭐 타하이사, 당내공화 하는 건데 이런 것도 한약되어서 이제 전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려조의 소학부 같은 것들, 또 조선조 강희맹의 선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불려진 민요를 이렇게 듣고 한역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다행히 있습니다.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향찰이라는 게 있었죠. 한자를 빌어서 중요한 뜻은 그 한자의 뜻을 빌려고 그 음이나 조사 같은 것은 음차하는 그런 게 향찰인데 다행히 뭐 예를 들면 서동요다, 풍요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죠. 이런 것들은 당시에 불려진 동요나 민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고려나 조선조에 한시가 많아요. 현장에서 민요를 듣고 자기가 느낀 감회를 한시로 표현하는 재창작한 거죠. 그 민요의 가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접적으로 민요의 현장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료들은 들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려지는 민요를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기록한 것은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에서 전국의 초등교사들을 동원해서 현장 조사해서 남긴 기록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1970, 80년대 이제 현장의 민요가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자, 영호남 노래의 특징을 거시적으로 아주 거칠게 한번 특징을 잡아보면요. 영남 노래 문화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영남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영남 지역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협소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먹고 살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집에 앉아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과거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영남 쪽의 사람들이 과거 시험에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 종교 사상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중심으로 출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또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산이 많고 강을 건너고 하기 힘드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단결, 협동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또 유교가 사실은 이쪽 지역에 굉장히 더 사실은 또 뭐 발달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하죠. 그래서 불화음이 생깁니다. 탈춤 같은 게 생겨요. 영남 지역은 춤의 고향이기도 하고 호남 지역은 소리의 고장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탈춤은 이 하층민이 상층민을 어떻게 풍자해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타르시스에 해당되는 건데 호남 지역에는 탈춤이 없습니다. 반대로 영남 지역은 판소리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호남은 판소리로 이 모든 기능을 대신했고 영남은 춤이 대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영남 지역은 노동 민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척박하니까 뭐 작은 텃밭이라도 가꿔야 되니까 일이 많고 일 있는 곳에는 소리가 있었어요. 시집살이요라든지 규방가사가 발달한 지역 영남 지역입니다. 이거 유교권과 관계되죠. 하층민 부녀자들은 시집살이 노래를 통해서 신세 타령을 하고 한풀이를 하죠. 또 규방가사 이거는 양반집 부녀자들이 이 규방, 안방, 내방에서 가사라는 형태로 서름을 드러내고 또 친정 부모를 그리워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이런 규방가사 시집살이요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전라도 저 깊숙이까지 돌발적으로 전파된 경우도 있습니다. 호남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땅이 넓어서 비옥하죠. 물자가 풍부하죠. 그렇게 예술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인심이 온화하고 나눔과 사교의 이 장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누가 침략하면은 빼앗으려고 하면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지역이 호남 지역입니다. 판소리가 발달돼 있고 육자배기, 흥타령은 뭐 흥이 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서글픈 신세 타령입니다.
영호남 민요 문화를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영남의 불교 문화권은 여성 중심으로 드러나요. 반면은 소리 이런 데서. 유교 문화는 남성 노래에서 드러납니다. 노면소라든지 상여수라든지. 그리고 영남 지역의 남성들, 나무꾼들이 산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 어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창적인 노래인데요. 혼자 부릅니다. 독창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이걸 듣는 사람은 다 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혼합 칭칭이 소리인 것도 영남에서 이제 대표적인 소리고, 호남에 가게 되면은 불교적인 내용이 남성의 상녀소리에서 많이 나타나요. 후렴 자체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리고 유교적인 문화는 여지 넘매는 소리. 넘매는 소리는 남자들의 일 소리잖아요. 이게 이제 선후차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소리꾼이 앞소리를 쫙 매기면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사디여 이런 동일한 소리를 계속 받아주는 건데 이제 질서가 있는 거죠. 이게 유교적인 문화와 관계됩니다. 영호남 동일합니다. 호남에서는 이 남녀 구분 없이 많이 불려지는 게 산화지 타령입니다. 이거는 논멜 때도 부르고 뭐 심을 때도 부르고 놀 때도 부르고요. 좀 이 신이 나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런 것은 들의 소리냐 산의 소리냐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영남 지역은 소리가 다 산의 소리입니다. 호남은 들의 소리, 들판의 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민요 교습은 내적,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민요 기능이 확장되거나 혹은 그 상하층 문화가 상호 교습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발생하고 전파됩니다. 예컨대 궁중에서 불려진 길군악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하층에도 불려지거든요. 경상도 보면 질꼬랭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어조차가 이제 이렇게 들리게 되는데 이거는 영남 호남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적 요인에 속하고 외적 요인은 교수에 발생하는 외적 요인은 사람 이동하는 것, 행정 단위가 바뀌는 것, 혹은 어떤 시장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까운 시장을 가거든요. 혹은 특징적인 시장을 가서 하기 때문에 시장은 문화 교류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 단위와 관계없이 영남 사람이 경계를 넘어 호남 쪽에 가서 장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민요가 이동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 중심적인 것은 곡조가 바뀌거나 가창 방식, 선우창, 교환창 이런 것이 그 자체가 바뀌는 것. 주변적 변화는 이제 이 잘못 알아듣는 것, 한자를 잘못 오독하는 것들, 지역 간의 언어 간의 간섭 이런 것들, 윤리 이쪽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 저쪽에 갔으면 이건 도덕상 좀 곤란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설 자체가 또 교체되거나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민요 교습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농경지를 개간한다. 이러면 소리가 필요하잖아요. 밭이 없었는데 밭이 생겼다. 그럼 반면 소리를 불러야 됩니다. 그 반면 소리가 없어요. 이럴 때는 다른 지역의 소리를 가져오거나 혹은 자기들 부르는 소리를 기능 전용해서 반면은 때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이동하는 것. 특히 이제 일꾼들이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이동을 해요. 이럴 때는 일 소리가 같이 따라가게 되죠. 무당, 근립성, 장돌뱅이, 보부상, 화전민, 이 사람들이 다 이동하면서 사람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이동합니다. 민요가 이동하는 것이죠. 좀 더 전문적인 소리꾼들을 보면은 사당패나 유랑인 영내인이라든지 혹은 관기들, 순환 이동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리가 또 따라가게 됩니다. 민요 교습의 유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점진적 교습이 있다. 점점점점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지역적 특색에 맞게 변하면서 전성하는 그런 교습 유형인데요. 이건 시간의 문제고 지역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호남에 걸궁 소리가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가면 이 걸궁소리를 영남적인 지신 발른 소리도 하고, 저 충청 이북 쪽으로 가면 고사반 소리라고 하는데, 이 호남의 걸궁소리가 경남의 거창 중심 서부죠. 경남 서부 쪽으로 넘어와서 지신 발른 소리가 세시 의식료로 전성되는 그런 사례. 예를 지금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음원들은 모두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걸궁 소리를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듣겠습니다. 오늘 소리를 많이 못 들려드려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호남의 걸궁 소리가 경남 거창에까지 전파될 때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요즘 뭐 차를 타면은 몇십 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은 소리 이동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넘어왔는가 했을 때는 거창 쪽에서의 이 지신 발른 소리가 약했거나 혹은 없었거나 이런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영남의 지신 발른 소리는 사실은 동부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 낙동 정맥을 타고 이제 태백산맥이라 하는데 낙동 정맥을 타고 쭉 뻗어내려오면서 지신 발른 소리가 발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부 쪽은 좀 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산에 배는 지고 지각길은 설레로다 나를 붙잡고는 이 남자야 나를 붙잡고 웃지 말고 서산에 지는 얘를 붙잡아가오. 아이고 잘했네. 네. 여러분 약간 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판소리적인 냄새도 조금 나죠. 예, 이 전라도의 이제 사실 흥타령은 여성분들이 부르면 더 구승지고 슬픈 맛이 납니다. 이런 소리가 경남까지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는 그고요. 전라도의 개골타령이 있습니다. 개구리 타령. 이게 이제 후렴이 어기야라고 하는 건데, 이 전라도의 개골타령이 경상도로 넘어옵니다. 남해 지역. 그래서 기능이 확장돼요. 예컨대 이제 모 심을 때 또 부르고 장원질 할 때, 장원질하는 것은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일 다 마치고 신나죠? 갈 땐 장원질 한다. 놀 때, 혹은 이제 바닷가 같은 건물을 손질할 때, 다양한 기능으로 이 개골 타령을 불러요. 우리야 청개구리 그동마 청개구리 그동마 조만한 청개구리가 누구나 몰라란대 예, 어기야라는 후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사실은 이 후렴이 바뀌는 것, 혹은 이제 토리, 곡조라는데, 토리가 바뀌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소리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생태적 문화 감각이라는 것이 이 전파에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요, 이 산화지 타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라남도 동부권에서 노면 소리, 유희요 이렇게 많이 불려지는 소리입니다. 산화지 타령이. 이 소리가 창곡의 변화 없이 경남 쪽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하동, 거제 등에서 많이 불려져요. 그래서 이거 불려지는 건 좋은데
에, 들어보면은 전라 지역의 산화지 타령보다는 그 유장한 맛이 조금은 떨어진다. 본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산화지 타령이 원래 발생했던 그 지역,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은 호남 지역에 어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투가 있고 그렇거든요. 거기 이런 특징을 녹여내서 만들어진 것이 소리인데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에 와서 불려지다 보면은 그 맛이 좀 사실은 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산화지 타령 네, 산화지 타령 예, 듣다 보니까 뭐 진도아리랑 듣는 느낌이 좀 들죠. 사실 이 두 소리의 그 친연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도아리랑도 사실은 이 경남 서부권까지 남쪽입니다. 까지 밀려와서 가창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문화적 동질성, 문화적으로 동질할 때는 교습이 당연히 쉽겠죠. 예를 들면은 경북 지역의 못 씹는 소리가 전라북도 동부 지역뿐만 아니고 더 깊숙이 전라도 중부 일부까지 예, 전파된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진안, 장수, 임실, 함은 이런 등에서도 경북의 못 씹는 소리가 이 지역에서는 못 심고 밥 메고 삼 삼고 하는 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 산악권의 소리가 비슷하다. 그리고 일의 기능이 비슷하다. 굉장히 빠르고 뭐 이 일의 박자와 소리의 박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에 이 소리를 차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간접적인 교습 영향으로 접근했을 때는 경북 사람들이 서부 쪽 사람들이 사실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논밭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땅이 넓은 전북 쪽으로 많이 이동해 가서 돈벌이 하고 또 넘어오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 돌발적 교섭이란 것은 이 점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휙 멀리 먼 지역에서 소리가 전파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시집살이요 같은 것은 이제 경상도 대표인 시집살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전라북도 동부 산간 지역을 뛰어넘습니다. 그 전주 지역까지 들어가요. 여기에서도 체력이 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사람이 이동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양반 가문끼리 이제 통혼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양반 부녀자는 규방가설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 딸려가는 예컨대 뭐 사물이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시집살이요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돌발적 교섭이 발생을 한다. 일방적 교섭도 있습니다. 동일한 소리가 큰 변화 없이 인근 지역에 전파가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이것은 그 소리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거나 혹은 그 지역의 문화가 유사하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고요. 혹은 그런 소리가 그 지역이 없을 때 이제 보안 현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북도의 못 씹는 소리는 교환창입니다. 교환차라는 것은 묻고 답하는, 예컨대 남자 팀이 부르면 여자 팀이 그 물음에 답하는 형태의 교환창을 불러요.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받을 줄 아는 가사를 모르면 이 일에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반면 호남 지역은 한 사람이 유능한 가창자가 앞소리를 계속 매겨갑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뒷소리만 받으면 돼요. 상사디어, 하루 종일 상사디어만 받으면 됩니다. 누구든지 일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데 경북은 그렇지가 않아요. 폐쇄적인 거. 이런 것이 전북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라남도 동구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안가잖아요. 여기에는 전라도의 소리가 경상도 지역으로 거꾸로 진입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 자연히 이런 지역에서는 영남의 못 씹는 소리라도 아까처럼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좀 많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가 보입니다. 지역마다 이게 좀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이 갈로 해놓은 것은 경상도 지역에서 불려지는 전형적인 못 씹는 소리입니다. 이 물고 저 물고 다 흘어놓고 주인네 양반 어딜 갔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이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첩의 방에 놀러 갔지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이 답을 할 줄 모르면 일의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가만히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영남의 못 씹는 소리가 호남, 전남, 동부에 가면은 가사가 틀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주인의 양반 술집에 가 우리 집 도령 서당에 갔네. 이런 투의 가사는 경상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다면적 교습도 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서 여러 영향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소리가 발생하는 경우 사설의 혼합이나 창곡조가 섞인다든지 가창방식이 섞인다든지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이제 소리가 가지는 내적 경쟁력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리가 변화하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소리의 기능이 뭐냐, 그리고 그 소리의 예술적 완성도가 뭐냐, 그리고 그 소리가 지역민의 정서에 얼마만큼 맞아 들어가는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살피는데요. 그 다면적 교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하동 지역의 못 씹는 소리, 이거는 영남의 소리, 못 씹는 소리의 전형적인 가창방식인 교한창을 씁니다. 주고 받는 거죠. 그리고 토리가 매나리 토리입니다. 매나리 토리라는 것은 서양 음계로 치면 미솔라 도레 이 5음계로 그 곡조가 구성되는 건데 영남 강원도 함경도 지역의 동부권, 한반도의 동부권은 대개 이 매나리 토리를 가집니다. 호남 지역은 이제 육자배기 토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못 씹는 소리가 전남 광양 지역에 가게 되면요,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교한창이 선호창으로 바뀌게 되고요, 매나리 토리가 산화지 곡풍으로 불려져요. 이 창법이 바뀌고 곡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새로운 소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히 전라남도 고흥 그리고 이웃에 있는 경상남도 남해 이 지역은 아주 강력한 경계 지역이고 민요의 그 혼합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경계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새로운 민요 창법이 생기고 사설이 발생하고 그래서 민요가 생기는 그런 지역, 아주 흥미로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전라남도 광양의 이 논매는 소리가 경상도의 칭칭이 소리에다가 이 광양의 토박이 곡조인 산화지 타령의 뒷소리를 얹어서 부릅니다. 혼합 현상이죠. 또 예컨대 역시 고흥 지역에 보면은 상녀 소리, 장례 소리죠.
가 오장소리, 늦은 관음보살, 언어소리, 잦은 관음보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상녀소리에 관음보살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불교적 성향이 보인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흥의 상녀소리는 경상도의 매나리 쪼와 전라도의 육자배기 쪼가 반반씩 섞여 있어요. 이런 하나의 소리에 이 이질적인 곡조가 두 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다면적 교섭에 의해서 새로운 소리가, 새로운 곡조가, 새로운 형태의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슬도 혼합됩니다. 무주 지역에는 문경의 세제소리, 문경 아리랑이라고 하죠. 이 소리가 이렇게 넘어가서 불려집니다. 문경 아리랑이 무지역에도 불려지는데 불려지는 건 좋은데요. 경상도의 전형적인 어사용은 나무꾼 소리라 했습니다. 경상도의 나무꾼들이 산에 깊숙한 데 가서 신체 타령하는 것이 어사용인데 어사용에서 아주 자주 불려지는 게 영가마라는 게 있어요. 일단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가뭄에 이제 보리죽을 99그릇 먹고 힘이 안 납니다. 그래서 나갔다가 메뚜기 뒷다리에 채 죽었다. 우리 영감이. 그런 사설이 방금 노래됐죠. 아주 힘없고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이제 하청민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는 무주 지역에서 불려지는 문경세제 소리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이제 영가마, 곡가마 이래 나오잖아요. 개떡을 쪘다. 실컷 쪘는데 먹으라고 하니까 영감의 코에서 찬바람이 나는 겁니다. 밥솥에는 뜻은 더운 바람이 나는데 이것도 못 먹고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경 세제 소리에 영가마 사슬을 얹었다. 이런 이제 사슬의 혼합 현상이 생깁니다. 민요교습 전파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지역민의 필요에 의해서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없던 일이 생겼을 때 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그 완성도를 높이고 싶을 때 정서가 맞을 때 교습이 일어난다 했죠. 이런 세 가지 기능이 하나라도 맞으면 교습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 기능이 다 맞게 되면 전파의 속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변용과 차용인 현상이 있는데요. 차용은 소리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고 변용은 그야말로 변용해서 변화시켜서 이제 부르는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자, 변용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김제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여기에서 노매는 소리로 산유화라 합니다. 산유화라는 것은 뭐 김소래 산유화도 있지만은 경상도의 매나리 토리 이게 산유화 매가 산이고 화가 토리 나리 매나리 할 때 나리가 꽃이거든요.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충청도 부여에 가도 산유화가 있습니다. 그거는 백제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노래인데 전라북도 김제에서는 논매는 소리로 어떤 사람 팔자저 부귀영화 잘선 이 소리를 부르거든요. 이게 아까 들으셨던 그 사용의 전형적인 사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논매는 소리고 또 민요의 그 명칭을 또 산유화라고 하고 있다. 이런 변용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 차용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화지 타령, 전라도의 산화지 타령이 경남 쪽으로 많이
옮겨와서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불려지고 있다. 그 다음 이 산화지 타령, 원래 노매는 소리로 많이 불려져요. 이것이 이제 유효로도 많이 넘어오는데, 특히 경상남도 남해안에 가면은 전라도의 산화지 타령이 많이 불려집니다. 흔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예술적 차원에서 수용량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사천시에 가면은 사천늑도가라는 것이 많이 불려지는데요. 신세타령에 해당됩니다. 사천늑도 우리 수놈이 사람 살기는 좋구만은 인기렵고 물기려가 못 살겠네.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 신세 타령에 속하죠. 이게 선율 구성을 보면은 육자배기 토리인데 이 꺾는목이 전라도에서 보여주는 육자배기에서 보여주는 꺾는목이 약해요. 이 약화되는 것은 경남 사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알 토리, 육자배기 토리 중간 지점에서 토리가 지금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가? 이 소리를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이 초성이 참 좋죠. 이 할머니의 초성이. 이 사천 늑도가 예술적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보완 대치 현상이 있어요. 보완은 없는 것을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 대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하나 갖다 놓는 경우인데 소리의 빠르기, 가창 방식, 토리는 곡조입니다. 선율, 기능 이런 것을 이제 전용하는 과정에서 보완 대치 현상이 생기고요. 또 예술 완성도나 지역 정서 표출 이런 것도 기능합니다. 예컨대 집단요와 개인요의 경우를 보면은 집단요가 성행하면은 개인요도 있어야 됩니다. 느린 노래가 있으면 빠른 노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항상. 남자의 노래가 있으면은 여자의 노래도 있어야 돼요. 남성요만 존재해서는 안 되거든요. 남성요만 있고 여성요가 없다 이럴 때는 다른 지역의 여성요를 가져옵니다. 어른의 소리만 있고 애 소리 없다 이것도 그렇죠. 그 다음 서정의 민요만 있고 서사의 민요가 없다 이럴 때는 반드시 서사 민요를 다른 지역에서 가져와서 보완합니다. 그리고 서사의 민요가 있어도 이것이 남성 중심의 서사 민요이면은 여성 중심의 서사요가 또 보완 혹은 대치 현상으로 소리가 메꿔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흥의 한물지기 소리라는 건데 이거는 선호창 방식으로 부르는 풀베는 소리예요. 풀베는 소리. 이 소리는 선호창이기 때문에 집단 노동요고 엄격한 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흥겹게 가창이 돼요. 그런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요. 이 지금 선호창이 혼자서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공적 현장이기 때문에 선호창이 제대로 이제 가창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풀베는 소리가 있는데 반면에 산더리도 또 같이 불려집니다. 산더리도 같은 풀베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풀베는 소리는 선우창의 집단 노동용이었는데 산더리는 선우창이 집단이 아닌 개인, 선우창이 아닌 자율이 됩니다. 혼자서 실제 타령하듯이 깊게 뽑아내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집단 소리가 있으면 개인 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흥겨운 소리가 있으면 아주 구성진 소리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보완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 산더리는 전라도에 가면 산더리 혹은 산야 이런 용어로 불려지는데 아주 구성진, 즉 영남지역으로 치면은 어사용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문화방송의 한국민요대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많은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사용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용이라 하면 경상도 지역에서 나무꾼들이 부르는 신체 타령하는 소리를 어사용이라 합니다. 산 깊숙한 곳에서 불러요. 누가 있으면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소리이기 때문에. 그 사슬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자탄적입니다. 신세 소리, 신세 한탄 소리. 전형적인 경상도의 매날이죠. 슬픈 가락과 가창법으로 아주 애절하게 부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 어사용을 이제 녹음하면서 같이 따라온 적도 많습니다. 이 어사용이라는 것은 어산은 범패 아시죠? 불교의 범패를 어산이라 합니다. 어산식으로 부른다. 어산영인데 이게 이제 시골 사람들이 이 한자어를 잘 모르니까 어사영 하다가 어사용, 또 현장은 어사랭이 이런 말도까지 많이 쓰게 돼요. 구야구야 가마구야 지리동산 카리 갈가마구야 이렇게 이것보다 100배 더 구성지게 부릅니다. 그 마지막에 가면 휴라고 이제 한번 외치죠. 속을 다 튀어버리는 그런 거죠. 이 어사용이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으로 많이 밀려 들어갑니다. 이 동부 산악권 산악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사용이 이제 넘어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어 있죠. 어사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리 구야 구야 까마구야 지리산천 까마구야 커피 까마 까마구기 속여지라 까마소냥 우리 부모 나르기를 때 소기를 다시 있던가 살고기를 다시 던가 예, 여기까지 부르겠습니다. 다음 이 어사용이 전라도의 경우에 가면은 산야, 산더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산이 들어가죠. 명칭 자체에 산악소리입니다. 근데 이 산야 혹은 산더리가 전라북도 서부평야까지 익산, 옥구, 김제 저기 서해까지에서도 불려져요. 산야. 근데 이제 현지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산야는 옛날에는 관청에서 못 부르게 했답니다. 왜냐하면 쳐서 이전에 부르면은 이 소리가 너무 청석맞고 구슬퍼서 풀이고 곡시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픈 소리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못 부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흥의 여성들이 부르는 등다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거창으로 치면 질꼬네입니다. 길구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이 지역에 질가락, 질꼬레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등다라 소리를 부르는데 이거는 여성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장 소리다. 이 장원질 소리인데 일 마치고 집에 올 때 이제 부르는 여성용 소리거든요. 이 지역은 남성의 길고나 여성의 길고나 이게 두 개 다가 존재하는 거죠. 등다라라는 소리가. 제주도의 길고낙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청사초롱 불 밝혀놓고 이것은 이제 이 등다라라 소리에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제 일을 마치고 여성들이 이제 이런 소리를 부르면서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그 지친 몸을 서로 위로하고 그 피로를 이제 풀어내는 것이죠. 등다라라는 사설이 이렇게 나옵니다. 청사초롱 등다라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설이 예컨대 발생한 지역에서 멀리 가서 부를 때는 그 사설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지역에서는 서마지 논뼈매기 반달맞이 남았네. 요거는 저녁 때 부르는 소리고요. 전심참이 늦어온다. 이건 전심 때 부르는데 저기 전라도로 넘어가면서 이게 저녁에 부르고 낮에 부르는 순서 없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려진다는 것이죠. 경상도에서는 반드시 아침에 부르고 점심 때 부르고 저녁 때 부르는 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소리가 발생한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이런 이제 질서나 이런 것들이 좀 흐트러지는 거죠. 그 다음 선호창과 교환창이 대표적인데 선호창은 한 사람이 유능한 소리꾼이 앞소리를 매깁니다. 이걸 앞소리꾼이라 하는데 이렇게 선호창 할 때는 빠르게 조절이 유리하고 템포 변화가 용이합니다. 반면에 교환창은 사설을 주고받는 형태거든요. 우리 멋있는 소리에서 봤듯이 사설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유리해요. 근데 이게 이제 경계 지역에서는 막 이렇게 혼합 현상을 보입니다. 이럴 때는 빠르기 조절도 필요하고 사설도 많이 넣고 싶을 때 이런 이제 욕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혼합 민요 교섭을 아주 거칠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소리들이 이 교섭 현상에서 발견되고요. 이 소리, 우리는 민요를 소리라 하거든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소리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요의 교섭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다. 누가 인위적으로 교섭 현상을 만들고 소리를 새로 만들어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으로서의 이 소리, 민요 교섭은 곧 문화의 교섭이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비롯된다. 사람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소리를 부르느냐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민요가 현장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경계도 많이 예전에는 아주 강력한 그런 융합 현상을 보이면서 확장되어 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이제 축소화되어 버렸고 민요를 통한 소통도 많이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요에 소리에 관심을 가질 때 문화는 더 확장될 수 있고 문화로서의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민요 음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더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이나 이런 이유로 이제 쉽게 이렇게 오픈되지 않는 수가 있는데 예컨대 뭐 연구용이나 이런 건 쓰지만 개인이 감상하고 이런 거는 가능한데 좀 더 폭넓은 그런 자료의 공유도 필요하다. 그 다음 민요를 가지고 지역의 교류, 넓게 보면 글로벌 문화를 지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한류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한국의 소위 K 민요가 세계의 민요로
로서 이렇게 향유되는 날도 기대해 봅니다. 또 민요를 통해서 사회통합도 우리가 이렇게 갈 필요가 있어요. 국내의 사회통합도 필요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입해 있는 다문화 사회 또 이미 우리 사회가 진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공동체의 민요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은 힘들었던 사회통합도 또 쉽게 가능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시집온 부녀자들이 그 지역에 잘 섞이도록 꽃놀이 이런 걸 부르면서 그 새로운 사람에게 꽃 이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쉽게 이렇게 융화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민요가 단지 현장에서의 기능을 떠나서 이제는 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혼화 민요 교습과 그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저하고 시간을 같이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을 계기로 우리 민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글 사랑, 한국어 사랑이 민요 사랑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